안녕하세요. 힐링북 리더 책 읽는 마드송입니다. 오늘은 라이온 북스 출판사 장덕번의 나를 찾는 수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자신에게 특정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책의 저자 장덕번은 대만의 유명 아나운서 출신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다년간 내면 수양에 대해 연구했고 그가 쓴 내면 수양 시리즈는 중국 대륙에서 1200만 부가 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고 여전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를 찾는 수업은 저자의 대표작으로 내면 수양 분야의 걸작으로 인정받아 중국의 인터넷 서점 당당왕에서 당당왕 전체 5성급 최고의 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대상, 성공 자기계발 분야 10대 도서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나의 실상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러링이라는 여주인공이 직장과 결혼 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노인과의 대화로 해결해 나가며 타인의 잣대에서 벗어나 내 안의 진짜 나를 만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신체와의 연결, 감정에 대한 수용과 인정, 생각 직시, 신분동화 감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별 5개를 주고 싶은 책인데요.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감정 굴복하기, 즉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처럼 부정당하고 억눌린 감정들이 우리 몸속에 그대로 고통의 에너지로 쌓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면 사탕 사줄 테니 울지 마. 하나 더 주면 됐지? 이제 그만해. 내일 꼭 데리고 나갈 테니 그만 화 풀어. 이런 식으로 빨리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운다고 뭐가 달라져? 화낸다고 뭐가 달라져? 무서워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하며 아이의 감정 자체를 부정합니다. 혹은 울지 마. 계속 울면 때려줄 거야. 화내지 마. 어린 것이 어디서 화를 내? 하고 아이의 감정을 강제로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거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속에 쌓인 고통의 에너지가 계속 그 고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감정이 분출되도록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체와 대뇌에 어떤 감정이 발생하면 시상하부에서 곧바로 펩티드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펩티드가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세포를 둘러싼 수많은 말초신경에 흡수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 몸의 말초신경이 특정 펩티드에 길들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매일 화를 내던 사람이 며칠 화를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신경세포가 화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요. 내가 어떤 펩티드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알려면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대받은 사람은 학대받는 고통의 감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학대받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거나 어릴 때부터 배신당하고 기만당하는 고통의 감정에 길들여져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고통의 에너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기도와 같은 종교 수행을 하거나 요가, 명상, 심리 교육을 받는데 돈 들이지 않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매일 쓰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나는 땡땡땡 고통의 감정을 찾고 있는 나를 본다. 나는 온 마음으로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감정의 요구를 내려놓는다. 라고요. 땡땡땡 고통의 감정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으시면 돼요. 학대받는 고통의 감정,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의 감정, 배신당하고 기만당한 고통의 감정 등등 이런 감정들은 떼어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이제 나는 이 감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감정을 내려놓는다. 내 안의 잠재의식을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면 5%에 불과한 표면의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고통의 감정이 나타날 때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보세요. 나는 이 감정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사이에 자신과 감정 사이에 완충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이 아니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난 이 감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 인정하든 말든 그 감정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대답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에너지가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후엔 고통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도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게 돼요.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에게 어떤 특정한 고통의 에너지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하거나 짓누르지 말고요. 아이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무한한 공감과 사랑을 보내주면 돼요. 만약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게 만들면 아이는 나중에 커서 그 감정을 회피할 대체품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담배, 술, 마약에 손대거나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길이 없어 일벌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감정을 억지로 누르면 더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행동 규칙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조른다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가 사탕을 먹고 싶은 마음 엄마도 잘 알아. 사탕은 정말 맛있으니까. 엄마도 먹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밥을 먹어야 해. 먼저 밥을 먹은 후에 엄마랑 같이 사탕 먹자. 그래도 아이가 떼를 쓴다면 이런 사탕을 못 먹어서 화나고 속상하구나. 그럼 이 사탕을 한 번만 만져보고 밥 먹은 후에 먹기로 약속하자. 어때?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일정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괜히 간섭해서
그 감정을 회피하게 만들거나 억누르지 말자고요. 만약 자신이 어릴 때부터 어떤 특정한 고통의 감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아요. 나는 땡땡땡 고통의 감정을 찾고 있는 나를 본다. 나는 온 마음으로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감정의 요구를 내려놓는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날들 보내시고 다음에 또 봬요.